트라이애슬론, 수영과 마라톤, 사이클 3가지 경기를 한 번에 치르는 종목입니다. 철인 3종 경기라고도 하죠. 보통의 인내심으론 도전하기 힘든 종목이라 철인이라 부른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철인 3종 경기 합숙 훈련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보세요? 뒤질래? 살짝 발톱이 났어. 아니 차 오라고. 저랑 진짜 뒤진다면 1시까지 기다렸잖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그날의 이야기. 거기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고 싶어가지고 어린 선수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그 비하인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JTBC는 철인 3종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발언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스포츠계를 뒤흔든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지민이는 오랜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는데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철인 3종을 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지민이는 철인 3종 청소년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였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참여하는 동계 훈련에 가게 됐는데요. 지민이를 이토록 힘들게 한 사건은 바로 이 합숙 훈련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자 5명, 남자 5명 이렇게 대표 선발이 돼서 이제 다 같이 합숙을 해요. 이제 합숙 훈련하면서 다 같이 이제 실력도 기르고. 지난 1월 8일 훈련장에 갈 때까지만 해도 지민이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숙 둘째 날 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1월 9일 날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선배 방 문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다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세요? 선배가요. 방 안에 있던 선배가 지민이를 불러 세우더니 갑자기 손목을 붙잡더랍니다. 빨리 뿌리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손목을 딱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손목 놔라 했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끄고 저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끌려 들어간 선배의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목격자도 증인도 없는 상황. 당시 선수들이 묵었던 숙소에 가봤는데요.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날의 실제 영상입니다. 지민이가 어느 방 앞으로 갑니다. 아까 말한 선배의 방인데요. 잠시 후 지민이의 팔이 방 안으로 당겨집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텨보지만 결국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는데요. 왜 도움 요청 못했는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되게 저한테 속상했어요. 왜 도움 요청을 못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유를 엄마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데요. 본인 얘기도 들어주지도 않는 감독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사람들한테 아무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 여름 하계 훈련 당시 지민이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꺼내봤자 아무도 자기 편이 돼주지 않을 것 같았다는데요. 선배가 약간 저를 약간 소외시킨 거에 대해서도 약간 주도를 했고, 잘못하면 이제 또 하객들처럼 될까 봐 다들 그 선배 말을 더 믿으니까, 제 말보다는. 다음 날 밤 지민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제의 그 선배였는데요. 지민이는 용기를 내서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대로 자는 척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날 밤을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선배는 끈질기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날도 자는 척 넘기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방 문을 두드린 다음에 계속 욕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는 척 숨어있던 지민이에게 이번엔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받아든 전화에서 뜻밖에도 그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청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지 때문에 어제 못 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당시 통화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 어디야? CR층이요. 참 진짜 뒤질래. 1시까지 기다렸잖아. 아니 뒤질래? 왜요? 이건 뒤에 너 살짝 발톱 났어. 아니 저 오라고. 진짜 오늘도 안 오면 손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하객 때처럼 돌아갈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게 너무 무서워서 또 갔던 것 같아요. 다시 또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선배의 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날 두 번째 성폭행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민이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는데요. 오늘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안 오면 사진 찍은 거 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민이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 상황 자체가.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죽기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말에 지민이는 다시 그 방으로 가게 됐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제 배 위에 앉았거든요. 깔고 뭉갰다고 해야 되나? 그때 본 것 같아요. 위에 누가 있었는지. 그 방 2층 침대에 누군가 숨어 있었답니다. 제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제 목을. 목을 두 손으로 이렇게 조르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내보낼 테니까 그 옷장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거를 제가 보면 알잖아요, 누군지. 틈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선배였던 거예요. 그를 방 밖으로 내보낸 후 세 번째 성폭행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민이가 말한 당시의 상황은 복도 CCTV에도 담겨 있었는데요. 문제의 방에서 나오는 다른 남자 선배. 그런데 웬일인지 자기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 방으로 다가갑니다. 방 문에 귀를 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러다 자리를 피합니다.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선배가 손짓을 하며 지민이를 내보냅니다. 그러자 지민이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른 남자 선배는 지켜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그들만의 비밀로 남는 듯 했는데 다음 날부터 지민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아이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자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행위를 따라하고 있었다. 그 행위를 여자아이들이 있는 데서 흉내를 냈대요. 근데 이거를 심각하게 느껴서 영상을 찍어서 여자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여자아이들이 트레이너한테 제보를 한 거죠. 사건을 인지한 철인 3종 협회는 곧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달려온 지민이 부모에게 협회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거라고 설명했다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뭐 유포되면 안 되니까 뭐 삭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중요 증거일 수 있는 사진이 삭제가 됐고 지민이는 단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고 퇴소 조치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저희 아이한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가해자한테만 물어보고 피해자인 저희 아이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는 자기만의 그런 고정관념으로 사건을 처리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이의를 제기하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성폭행 여부는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촬영물 유포를 이유로 선배는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민이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남자 숙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품위 손상을 입혔다. 한결 정지를 한 거죠. 성폭행을 당했다는 지민이가 왜 징계를 받게 된 건지 협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협회 규정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체육인의 품위 손상이죠.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주원을 봤을 때 어떤 강제성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회 측이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진 자체를 봤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선수가 본인이 인식을 못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었고 장면을 응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촬영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판단은 안 됐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동의는 했다라는 이제 그 과정으로서 준비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민이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걸로 보여 성관계와 촬영에 강제성이 없다고 본 건데요. 협회의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회의 이 말이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성관계 부분에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렸다라는 거는 사실상 합의된 성관계라는 전제하에 징계를 내린 겁니다.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회의 대응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체육협회 아주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협회는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사안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인지한 사실 그 즉시 신고를 했어야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민이 부모님은 성폭행 및 불법 촬영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조만간에 좀 끝날 수 있도록 좀 서두르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측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하소음으로 연결되며 답은 없었습니다. 함께 훈련을 했던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편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만나 뵙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좀 어려울까요? 네, 싫습니다. 사건 이후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침묵하는 상황. 그런데 모두가 침묵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는 협회 관계자 한 명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육협회가 특성상 특히 이제 성 관련이 된 그런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슈화가 됐을 때 무조건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식으로 대중이 질타할 게 두려워서 저는 무조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협회는 늘 그런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는데요. 5년 전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초기에 어떤 권익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피해자가 정말 그런 울분을 느꼈던 건인데 정말 여기는 죽음으로써 내 억울함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조용히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5년 전 팀 내 가혹 행위를 고발했던 고 최숙현 선수. 22살, 이제 한창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선수는 닷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리형까지 너무 자유이 없어. 알았어. 그건 내 부모님이야. 너 끝났다. 나하고 얘기할 일도 없어. 자. 최숙현 선수는 폭행뿐 아니라 성희롱에도 시달렸습니다. 이런 아픔을 여러 경로로 수없이 털어놨지만 돌아온 건 주변의 무관심과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신고도 해봤지만 협회는 번번이 외면했고 철인 3종 협회의 안일한 대처도 논란입니다. 선수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문제없다는 김 감독의 말만 믿었던 협회는 결국 최숙현 선수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아직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숙현이는 정신병자고 속된 말로 남자 밝힌다 해서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 경찰까지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아주 잘못된 스포츠 관행이에요. 관행. 취재 도중 협회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은폐 혹은 축소 시도를 한 바 없으며 본 사건을 합의된 관계로 단정하거나 공식 판단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시 선수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에 별도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협회의 대응에 지민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약간 협회가 정신 차리고 더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저는 운동을 계속 하고 싶어요. 철인 3년 계속 하고 싶지만 뭔가 자신이 없어요. 그저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어린 선수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야 할 밤입니다.